라푼젤, 젤라틴 이런 거요. 끝말잇어가게 하는 거죠. 더 어릴 때 하던 거 많이 하는 거지. 그런 거죠. 네, 오늘은 뭐 그냥 뜻 위주로 갈 거야. 그 다음에 뭐 표현. 그 다음에 연산은 맛만 보자. 뭐 하고 싶은 게 그런 거다. 네, 집합의 뜻. 네, 거기 8페이지. 8페이지. 아, 진짜 나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이 동물의 눈을 보면 참 슬퍼. 여러분의 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뭔가 이 수학을 대하는 눈과 뭐 슬퍼. 1학년 때는 이렇다. 1학년 때는 이런 동물이다가 2학년 때는 눈이 달라져. 2학년 때 동물이 바뀌어. 그건 알고 있어요? 사자예요, 사자. 근데 동물은 바뀌었지만 눈은 슬퍼. 결국은 슬퍼. 동물은 바뀌었어. 근데 눈은 슬퍼. 눈은 슬퍼. 그러니까 이게 책마다 일단 그 동물들이 다른데 수상아. 근데 결국은 다 슬퍼.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자가 아니었어요. 수학이었어요.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공감이 뭐 이런 거죠. 아, 좀 무서워 죽겠네. 집합과 원소. 집합의 뜻은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set 이러는데, 원소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엘리먼트. 네, 영어 단어도 이런 사람이 뭐 외우는 거지 뭐. 대학교 가부터 원소를 배워요. 그 교수님도 영어로 뭐라고 하시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교수님들이 명사만 영어로 하시고 조사는 한국말로 하셨는데 셋이고 엘리먼트야. 뭐 이걸 이제 나는 프루브 할 거야. 뭐 이러고 다 언더스탠드 하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교수님들도 적고 하시니까 이제 다 풀 센텐스로 영어로 하십니다. 수학을 힘들겠지. 그쪽 가면 이과를 가면 근데 이렇게 할 거고 문과를 가면 이제 무슨 전공에 따라 다를 텐데 뭐 다양하게 해야겠죠. 영어로 하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서로가 힘들어. 그럼 왜 영어로 할까? 대학교에서 시키니까. 대학교에서 영어로 해야 된다. 글로벌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 전공을 저는 이제 수학 쪽이랑 과학 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국영수, 과사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지만 저는 대학교 때 과목은 한 6, 7개를 들으면 그 중에 6개가 수학이잖아요. 무슨 수학. 위사분 수학, 뭐 미적분학, 확률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죠. 얼마나 재밌을까요? 좋아서 간 거니까요. 좋아서 간 거니까요. 싫어서 갔으면 당연히 여러분은 토하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가 다른 게 지금은 과목을 골고루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전공을 선택하는 순간은 그거 위주로 간다고요. 내가 만약에 경제 쪽을 택했다 그러면 경제만 대여섯 듣는 거야. 경제에 관련된 거. 지금처럼 골고루 들으면서 얘는 좋아, 얘는 싫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하고 입장이 많이 다를 거야. 지금은 수학을 싫어하는 마음보다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그걸 택했는데 그게 대여섯 개가 되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쉽게 들어가도 내가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공이나 이런 선택을 지금 1학년 때 지금 확정 지을 건 아니지만 잘 알아보세요. 주변에 어른들께도 물어보고 선배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진로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이과 쪽은 어느 정도 대답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전공 쪽은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나와서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죠.
수학 쪽이랑 물리 쪽은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쪽은 뭐 얘기를 물어서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더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네. 그래서 그 집합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이번 방학이 집합이랑 이런 거, 이 책이 좀 과도하게 친절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번 여름방학이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수업이 없어요. 계약하고는 자세하게 안 할 거야. 집합이 뭔지 이런 거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좀 약간 과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이제 계약하면 문제만 딱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집합 처음 배우냐? 아닌데 했지만 처음이거나 마찬가지다가 지금 냈다 들었단 말이야. 그 얘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보시라.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A, B, C 등으로 나타내고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낸다. 해서 어떤 조건에 맞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진 않아요. 동대부 용어를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죠?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런 문제에 출제하지 않아요. 동대부 용어는 금지를 가지고 있어도 돼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돼. 딱 봐도 답이 1번은 아니지. 주관적인 거잖아. 노래를 잘한다, 얼굴이 아름답다, 성적이 나쁘다, 착하다, 이런 것들은 애매하죠. 그죠? 10보다 작은 소수 5번이 답이겠죠. 근데 어느 정도 객관화도 돼 있어요. 잘 보시면. 네? 노래를 잘한다를 모르나? 그럼 딱 불러본 거 아닐 텐데. 5명이 우리 5명이 노래를 불렀다고 쳐봐요. 그럼 모를까? 이걸 과연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모를까? 착한 학생. 요건 좀 애매할 수 있다. 착하다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노래를 잘한다는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 낸다. 집합과 원소의 관계. 집합 A에 대해서 대문자로 쓴다 했지. 집합 A에 대해서 A는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겠지. 그래서 원소면 포함되면 우리는 이렇게 포함되면 이렇게 쓴다. 약속이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써요. 그렇겠죠? 이렇게 안 쓴다고. 그치? 영어는 뭐 능동태, 수동태에서 I love you, love me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안 해. 그렇지? 괜히 저는 이렇게 쓸래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A는 A의 원소가 아니다도 얘야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가야 돼. 근데 저는 싫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하는 거 맞죠? 이런 표현 안 해요. 무조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네? 이런 건 없어요. 약속이니까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약속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는 요 2를 오브로틀 걸 엘리먼트를 형상화시킨 거다. 네.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네. 그치? 보기 2 그냥 보시면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갑시다. n은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 했으니까 0은 자연수의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지. 마이너스 1도 자연수 원소가 아니니까 틀렸죠. 네. 그치? 틀렸어. 2분의 1은 정수 원소가 아니지? 틀렸어. 4번 루트 2도 정수 원소가 아니니까 틀렸지? 5번 루트 5는 실수의 집합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5번만 답이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기 전에 맨 밑에 포커스만 보세요. 이제 집합 원소규를 막 장난을 쳐요. 포커스 밑에 보시면 A가 이렇게 있다. 주로 우리는 중괄호라는 표현을 통해서 원소들을 가둘 거야. 요게 하나의 원소야. 요게 원소야. 그치? 이게 하나의 원소다 보니까 A는 이거 원소가 아니야. 그치? 뭐 누가 원소야? 얘가 원소지. 뭐가 딱 씌워놓으면 요 안에 있는 요 놈이 원소다. 기억하시고 넘어갑시다. 5페이지 집합의 표현. 집합의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네. 세 가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원소날법은 아까 말했지만 중괄호 안에 일일이 다 써놓는 거. 조건 제시법은 집합 속하는 모든 원소가 가진 공통된 성질을 말로 아니면 말 또는 식으로 써놓은 거야. 즉 x가 x의 조건 그걸로 써놓은 거.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라는 수학자가 고안해 놓은 건데 그림으로 도형 안에 주로 이렇게 타원 형태로 주로 써놓는다. 근데 타원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 나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쓰겠다 해도 상관없어. 아무튼 가둬놓게 울타리만 써놓으면 돼요. 그렇지? 도형 안에 원소를 적어서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 그 밑에 키포인트에다 별표를 쳐요. 문제에서 얘를 알려주지 않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서도 언급하지 않아. 예를 들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단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리고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얘네들은 문제에서 언급을 해줘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2i 플러스 3j라고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 그때의 i는 복소수가 아니거든. 플러스 OK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문자일 뿐이니까 언급을 해줘야 이 문제에서 i는 허수 단위구나. 이때 얘는 가우스 기호구나. 가우스 기호가 아니면 그냥 2x 플러스 3y 3z 이렇게 되는 그냥 괄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급을 해줘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키포인트에 있는 집합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어도 우리는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1번 원소 나열법에서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가 없다. 순서는 상관이 없다. 즉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3, 2, 1과 1, 2, 3이랑 2, 3, 1, 1, 3, 2 다 똑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원소 나열법에서 같은 원소는 중복하지 않는다. 즉 1, 1, 2, 2, 3은 1, 2, 3으로 나타낸다. 즉 1, 1, 2, 3은 틀린 표현이다라는 거야. 1, 1, 2, 3은 틀린 표현이야. 그렇지? 틀린 표현. 그래서 예전에 학교 시험에서 문제 오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 오류가 된 적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얘가 A, B 이게 이렇게 써. A가 2면 B가 4고 학교에 처음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였어. A가 2면 이것도 2고 이것도 2잖아요. 그래서 2, 4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다른 학생이 얘는 똑같은 원소 두 번 중복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됐다라고 학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쓰면 안 된다. A가 2일 때 2고 2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똑같은 중복하지 않는다. 그렇지? 예. 그리고 세 번째,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에는 그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고 점점점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은 1, 2, 3, 4, 5,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100까지 나타낼 수 있다. 규칙이 일정해야 돼. 그 예를 들면 2, 5, 8, 11, 14 이래야 점점점을 쓸 수 있는 거죠. 계속 30 커지니까. 규칙이 누가 봐도 일정한 규칙이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규칙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지? 이해됐죠? 그래서 밑에 마플 해서 예를 들면 집합 A는 6의 약수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 2, 3, 6이고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A는 X바 X는 6의 약수인데 학교에서 장난을 친다고. 동대구에서 무슨 장난을 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X는 6의 약수 해놓고 여기가 X가 아닌 거야. X가 아니라 뭘로?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놔버리는 거야. 그러면 6의 약수니까 X는 1, 2, 3, 6이지만 3, 6이잖아. 근데 우리가 얘는 뭐라고 써야 돼? 2, 5, 10, 37이 답인 거지. 그러니까 쓰는 건 얘를 쓰는 거야. X에 대한 언급을 해놨지만 그걸 만족하는 X가 아니라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옳은지를 잘 얘가 결국 옳은 거야.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당연히 X 받겠지가 아니라 문제를 잘 읽으시라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학이니까 지금이나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별로 어려운 멘트는 아니에요. 유한계는 유한집합이겠지. 무한집합은 무한이겠지 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를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약속이니까 주로 왼쪽 걸 더 많이 쓰죠. 주로 왼쪽 걸 더 많이 쓴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앞에 n, 넘버 주로 쓴다. 그치? 그래서 공집합인 경우에는 a는 0이다. 그렇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보기 4 그냥 눈을 읽고 넘어갑시다. a, x는 3의 양의 배수. 양의 배수니까 무한집합이겠죠. 3, 6, 9, 10 끝이 없으니까 무한집합. 2번은 b는 두 자리 자연수 중 홀수. 그러면 11, 13, 15 해서 99까지 유한집합이죠? 3번 x가 1보다 작은데 자연수래. 없지? 공집합이지? 1, 2, 3은 안 헷갈려. 4번은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 4번은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소가 하나 있잖아. 이런 거 아까 이런 거잖아. 이 안에 뭔가가 하나가 있지? 그러니까 유한집합이에요. 공집합이 아니라 원소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밑에 포커스 여기도 별표 치세요. 이런 것들을 따로 언급해주지 않을 거야. 학교에서 1학기를 보내봤잖아요. 설명 이런 개념 설명들을 다 꼼꼼히 해주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잘 봐야죠. 그냥 알집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하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공집합은 특별한 말이 없어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알고 있어야 돼요.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으므로 원소의 개수는 0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집합 안에 0이 들어가 있는 공집합이 아니야. 0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한 개가. 그치? 네 번째,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은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얘가 공집합이라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얘랑 똑같은 표현이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됐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 이게 오늘 하는 건 그냥 개괄적인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한다고. 이렇게 1번 A가 2, 4, 6, B가 1, 0, 1이래. 그때 PQ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 1번 P는 A 플러스 B인데 A도 이렇고 B도 이렇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얘랑 같을 수 있어. 즉 뭐야?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같을 수 있어. 밑에 발전 문제 3번 봐봐. 3번처럼 아니면 다르다고 거기서 밑에 3번처럼 표시를 해놔야 돼. 밑에 3번 봐봐. 3번은 X도 A에서 갖고 오고 Y도 A에서 갖고 왔는데 X랑 Y랑 다르다고 했지? 다르면 그렇게 다르다고 언급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무 멘트가 없으면 이렇게 갖출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갖출 수 있으니까 얘는 둘 다 A에서 갖고 오려면 그럼 2 더하기 2 2 더하기 4, 2 더하기 6, 4 더하기 2 이렇게 가면 되지? 2가 이렇게 그냥 가면 되지. 수용도로에서 다 하나씩 해보면 되지. 그래서 4, 6, 8, 6, 8, 10, 8, 10, 12 근데 아까 말했지? 중복은 안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4, 6, 8, 10, 12만 써야 돼요. 답은 4, 6, 8, 10, 12만 써야 돼. 알겠지? 중복되는 것도 쓰면 안 돼. 2번은 Q, A, B인데 A는 여기서 갖고 오고 B는 여기서 갖고 오래. 그지? 그럼 Q는 하나
하면 여기서 갖고 하면 여기서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가면 되지.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4. 0은 여기 있으니까 안 할 거야. 그다음에 4, 마이너스 6, 0. 이렇게가 답이 되겠죠. 이해돼요? 약속만 지켜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우리 집에서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념 익히기 2번을 볼게요. 옆에 2번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억.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 맞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야. 이 표현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요. 니은은 집합 안에 공집합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얘는 원소가 한 개인 거야. 집합 안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 있는 것도 원소가 한 개인 거라고. 그래서 니은이 틀렸지? 드모로 바꿔야 되지? 드모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디귿은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 같으면 집합 같은 건 아니잖아. 봐봐. 여기도 A가 2, 4, 1, B가 이렇지만 원소 개수 3개고 3개지만 둘이 똑같은 집합 아니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지? 리을은 A라는 집합은 완전 제곱수가 되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는 제로니까 X는 3이라는 중근을 가지는데 아까 집합은 중복되는 원소를 한 번만 쓰기로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리을은 참이죠. 해 집합에서는 중복되는 원소를 한 번만 쓰기로 한다. 그래서 리을은 참이야. 그렇지? 미음은 9의 약수는 뭐뭐뭐 있어? 1, 3, 9가 있지? 그치? 25의 약수는 1, 5, 25. 그러니까 A도 원소 3개, B도 원소 3개니까 미음은 틀렸지. 네. 갖다로 바꿔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넘어갑시다. 네. 익힘 3번. 네, 공집합이 아니래. 얘는 공집합이 아니다.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되면 6 빼기 S가 원소가 된대요. 네. 근데 만족하는 놈을 찾으래. 그러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를 원소가 아닌데. 자연수 원소가 있대. 그러면 1이 만약에 들어가면 5도 들어가지? 6 빼기 x니까. 그지? 1이 되면 6 빼기 1이니까 5가 되잖아. 5가 되면 1도 되지? 그러니까 1과 5는 같이 다녀야 돼. 같이 다녀야 돼, 같이. 2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요. 4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랑 4 같이 다니지. 이해돼? 2랑 4 같이 다니는 거 이해되냐? 2랑 4 같이 다니지. 3이 되면 3이 돼. 이거 그냥 3은 혼자 있네. 그지? 그러면 봐. 이때 집합 S의 개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애들이 그러면 집합 S가 있으니까 1, 5, 2, 4, 3이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1, 5, 5가 와야 된다고 한 적은 없어. 오면 같이 온다는 거지. 꼭 와야 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그치? 오면 같이 오라는 거지. 1, 5 둘 다 초대를 한 건 아니잖아. 초대를 했는데 온다고 확정을 지은 건 아니니까 기다려봐야지. 걔네한테 연락을 기다려봐야죠. 그치?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얘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얘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이해돼? 불렀다는 얘기지 온다고 한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다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다 왔을 때가 이렇다는 거고. 각각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전체의 개수는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인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인 경우를 뺄 거야.
그래서 7가지. 각각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거기서 하나를 뺐다. 셋 다 안 오는 게 그거를 만약에 나타내보면 한 명만 온 거야. 한 팀만 온 거니까 한 팀만 왔어. 한 팀만 온 게 요거고 두 팀이 왔어. 이게 두 팀이 오는 거지. 그지? 세 팀이 다 온 게 이거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인데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어. 처음이니까 쓴 거야.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면 돼요. 각각 올 거냐 안 올 거냐 올 거냐 안 올 거냐만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죠? 거기 9번 한번 해보세요. 분모가 0이니까 원소의 수의 최소를 구하라. 됐어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넣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최소라고 하는 걸 보면 계속 무한히 무슨 박테리아같이 계속 증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최소라는 거니까. 그럼 왜 최소라는 말을 쓸까를 생각해야 돼. 왜 최소라는 말을 쓸까? 그냥 딱 이러면 몇 개 아닌가? 왜 최소라는 말을 쓸까? 봐요? 얘를 불렀다고 언론은 얘기한 거야. 나는 연규를 초대했어 라고 그냥 언론은 얘기한 거야. 근데 그러면 예림이는 초대했냐는 내가 얘기 안 했잖아. 초대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최소인 거야. 나는 얘는 초대했다만 얘기한 거야. 그냥 나머지는 모르는 거잖아. 언급을 안 했으니까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최소라고 하는 거야. 왜 최소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정말 얍삽하게 낸다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습니다 해놓고 다음 줄 오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태운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알아? LA는 3입니다. 그럼 너희는 그냥 오케이 해버린다. 그래서 틀리는 거야. 학교에서 그렇게 얍삽하게 내. 이건 예시니까 쉽게 낸 거고 이렇게 낸다니까? 그럼 너희는 그냥 3 넣어보면 3 되면 1 빼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간다. 이렇게 풀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했으니까 3분의 2가 들어갑니다 했지? 3분의 2가 들어가니까 1 빼기 3분의 2분의 1이니까 3입니다 해서 3개라고 해서 너희 맞다고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셋은 된다는 거지 셋만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얍삽하게 낸다고. 무슨 말 이해돼? 그래서 최소라는 말에 우리는 잘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3 이상에서 최소 3개인 거지 3개가 아니야. 더딜 수도 있어. 다른 놈 누구 초대했는지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최소다. 최소가 3이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그런 말장 안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라고. 그렇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집합의 포함관계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집합의 포함관계. 네, 집합의 포함관계. 부분집합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분집합. 네.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분집합. 아까 말했지만 너 일로 갈래 안 갈래 같이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런 거야. 포함 어떤 집합이 원소가 어떤 집합 안에 들어가느냐를 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해서 어떤 원소가 집합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세 줄이야. 하나, 둘, 셋, 삼지창으로 찍는 거고 집합이 집합 안에 들어갈 때는 삼지창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하겠다가 부분집합이야. 그렇지?
어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즉 X가 A의 원소면 반드시 X는 B의 원소일 때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삼지창이 아니라 그냥 두 개만 해. 두 개. 그리고 이때는 처음으로 양방향이 되네. 아까는 이거는 쓰는데 얘는 안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는 표현은 잘 안 하지. 근데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요쪽도 하고 요쪽도 양방향을 다 얘기하고 있어. 그런 약속들을 잘 보시고 얘도 이상해요. 이렇게 거꾸로 썼어요. 그게 아니라 얘는 된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 또는 그 순서는 기호 바꾸면서 써도 된다. 그래서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라고도 얘기한다. 또한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기호로 역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타선을 긋겠다 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부분집합이면 모든 놈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모든 애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멤버가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고 A가 여기에 있다는 건 A 원소 중에 들어가지 않는 놈이 있다는 거 여기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얘를 우리는 겨울방학 때 뭐라고 했냐면 A 중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걸 영재에서 나중에 반례라고 불러요. 들어는 봤죠. 반례. 들어는 봤잖아. 들어가지 않는 놈. 뭔가 반대가 되는 예시. 이런 놈들을 나중에 반례라고 배운다. 그것도 명제가 자세히 할 거고 이런 놈이 존재하면 다 들어가지 않고 일부는 들어가도 뭐 일부 안 들어가는 놈이 있으면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부분집합의 성질 1.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애들이 문제들이 내용들이 되게 단순해 보여도 다시는 설명 안 할 거니까 한번 쭉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라고요. A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공집합은 아까도 얘기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치? 그리고 세 집합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도 C의 부분집합이다. 약간 3단 논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벤다이어그램으로 알 수 있죠. 좀 복잡한 건 벤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돼요. 그치? 밑에 2번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 집합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면 이고 이러면 우리는 A는 B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A의 원소를 B처럼 표현할 수 있고 B의 모든 원소를 A처럼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럼 똑같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려면 그냥 배응되는 원소가 이쪽도 3개고 3개인데 각각 배응되는 원소가 다 같으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표현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같으면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써놨나. 옛날에 요거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내는 표현은 아니어서 정의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진 부분집합은 뭐냐면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진짜 부분집합은 일부분이 아닌 놈은 제외하겠다는 거야. 부분이면 일부분만 있어야지 전체를 갖고 와놓고 이거 부분이지 않냐 그러면 또 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 부분집합은 뭘 뺀 거야? 거기 줄을 쳐봐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B가 아닌 거야. 즉 뭐야? 자기 자신을 뺀 거야. 지금 부분집합은 뭐야? 자기 자신을 뺀 거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야. 여기 있지. 예를 들어서 A가 1, 2가 있어. 근데 A의 부분집합은 각 원소한테 물어볼 거냐. 1한테 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2한테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이해해?
2의 제곱이니까 안 들어가는 놈이 있을 거고 하나 들어가는 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가는 놈이 있을 거야. 이게 부분집합. 그 다음에 A의 진부분집합은 뭘? 자기 자신을 뺄 거야. 얘를 뺄 거야. 얘를 뺀 거야. 자기 자신을 뺀 거야. 1, 2. 이게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야. 이 자기 자신이잖아. A가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 얘는 그래서 몇 개야?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 빼기 1. 1은 뭐야? A를 제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14쪽에 뭐 3번 표가 있는데 박스에 있는데 이거 여태까지 했던 내용이야. 여기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왼쪽 거는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 아까 말했지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는 삼지창이 들어가고 집합과 집합은 그냥 가운데 게 빠져 있다. 그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면 A는 집합 A에 속한다. A는 삼지창이고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A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면 A는 B에 포함된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삼지창이냐 두 개냐의 차이. 그치? 그래서 키포인트 밑에 헷갈릴까봐 또 써놨지? 두 기호, 과학의 친절하다 그랬잖아. 두 기호의 비교. 삼지창의 왼쪽에는 원소가 온다. 그냥 가운데 빠진 놈은 집합이 온다. 그치? 그 차이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포커스를 보시면 제가 아까 쓴 것처럼 나열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원소가 없을 때,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저도 아까 그렇게 나열했죠? 그래야 빼먹는 게 없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쓰는 버릇을 들여야 내가 우리 2학기 기말고사인 순열조합 할 때도 내가 뭔가 빼먹는 게 없어서 실수를 덜 하게 된다.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쓰지 말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나열을 하시라고. 그래야 실수가 없다.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예시하고 시작합시다. 익힘 1번. A가 뭔가 이렇게 써놨죠. 뭐 별표도 있고 일부러 복잡하게 헷갈리게 문자도 써놓고 그랬어요. 0, 2, 0, 2 별표.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랑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수를 안 해. 얘는 얘네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얘는 그냥 0, 2, 4라고 생각하는 게 실수를 안 해. 여기에다가 뭘 씌워내라고 생각하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0, 2, 4라고 그냥 생각하라고. 그게 실수를 안 한다고. 차라리. 그럼 틀린 것을 고르래. 1번 0, 2는 원소냐? A 이거 3개짜리 원소냐 그랬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천이지. 차이야. 2번 공집합은 이건 늘 성립한다 그랬잖아. 공집합은 늘 성립한다. 그치? 세 번째 0, 2는 A의 부분집합이냐 여기 있으니까 걔네들만 데리고 온 거니까 얘도 참이죠. 네 번째 별표에 집합을 씌워놨으면 두 개여야지. 두 개의 집합이지. 틀렸죠. 그치? 5번 0, 2 얘도 0, 2에다가 집합을 씌워놨잖아. 집합을 더 씌워놨으면 부분집합이 되지. 이렇게 써야 맞지. 이렇게 써야 돼. 4번, 5번이다. 맞는 건 이렇게 써야지. 맞는 표현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표현에게 이게 맞는 표현. 그러니까 틀리다만 긋지만 마시고 뭐가 맞는 표현인지도 알아주셔야 돼요. 맞는 표현.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쓰던지 이게 맞는 표현이죠. 네, 원소니까. 원소니까 이렇게 써야지. 4번이 맞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 5번이 맞으려면 내가 3을 맞으면 요거. 이게 맞는 표현. 지금은 세 줄의 형식을
요거 두 줄이면 맞는 표현. 그 맞는 표현을 써놓은 거지. 됐어요? 2번. 부집합에 대하여 A는 1, 2A 제곱 3A. B는 4A 플러스 1, 2A 빼기 1.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써놨지. A는 B에 포함되고 B의 부부집합이고 B도 A의 부부집합이라는 얘기는 A는 B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응되는 원소가 모두 같으면 되죠. 그러면 뭘 푸는 게 가장 계산이 쉬울까요? 여기서 뭘 하는 게 가장 쉬울까요? 네. 얘가 얘다라고 푸는 게 제일 쉬워요. 물론 얘다로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얘가 얘고 얘가 얘다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세 개를 해야 되는 거고 얘가 아니고 얘가 될 수 없으니까 확실한 걸 가지고 비교하는 게 쉽다고. 그러면 케이스가 줄어든다. 무슨 말이겠지? 아니면 얘가 뭐 요게 고르는 게 아니라 얘가 고른다고 할 때 얘가 얘거나 얘가 얘다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a제곱 플러스 3a가 4를 풀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1이 a 플러스 1 또는 1이 2a 빼기 1입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나는 2가 a 플러스 1입니다. 2가 2a 빼기 1입니다를 하겠습니다 해도 상관없죠. 여러분이 더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게 난 쉽다고 이거 하시면 되는 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되는 거. 어차피 이런 것 중에 뭔가는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걸 만약에 풀면 A제곱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니까 A가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4겠죠. 네. A가 1이면 2고 1이어서 요건 돼요. 근데 A가 마이너스 4면 벌써 이게 안 돼. 마이너스 4면 이게 안 돼.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지. 여기 없잖아. 그래서 A는 1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뭐 모두 고르시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연습을 집에 가서 하시면 되죠. 쉬었다가 3, 4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마무리를 합시다.